처음 토익 LCE 파3 오늘은 13일차 시각 자료 연계 문제인데 파3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 도표라든가 지도를 주고 대화 내용에 비추어서 그 표에서 무언가를 찾도록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걸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는데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본 요령만 잘 익히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우가 말하는 내용부터 듣고 바로 시작하죠. 시각자료 연계 문제, 시각 자료 연계 문제. 리스트형 시각자료, 자, 우선 리스트형 시각 자료라고 하는 건 그냥 보통의 도표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가격, 그 다음에 일정표, 그 다음에 건물의 층별 안내, 디렉토리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명부, 사무실 호수나 뭐 내선번호, 업무 담당자 등이 나와 있는 이런 표가 주어지는데, 표 문제를 풀 때는 보통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면서 이 표가 보통은 단이 나누어져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대화 중에 왼쪽에 있는 내용 중에 해당되는 무언가를 언급하면 그것과 짝을 지으는 오른쪽 단에, 맞은편 단에 있는 정답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대화 중에 성우가 만약에 3층이라고 얘기했다. 그럼 3층에 뭐가 있느냐? 비즈니스 센터. 만약에 둘이 피트니스 센터를 언급을 해요. 그러면 이 피트니스 센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2층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의 내용이 나오면 반대쪽 칸을 찾는 거예요. 자, 두 사람 대화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Excuse me. Excuse me, is there some place in the hotel where I can print some documents? I need to do it right away. 실례합니다만 제가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곳이 호텔에 있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걸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더니 남자가 호텔 손님이고요. 여자가 복장을 보니까 호텔에 이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직원, 리셉셔니스트예요. 리셉셔니스트, 접수원, 접수개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You can use a printer at our business center. 자, 미국 여자네요. at hour의 발음을 at hour 이렇게 발음했죠. T 발음 모음사에서 발음이 R로 바뀌어서 at hour. 당신은 저희의 비즈니스 센터에서 프린터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듣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시 들어보세요. 자, 리스트형 시각자료. 리스트형 시각자료, Excuse me, is there some place in the hotel where I can print some documents? I need to do it right away. You can use a printer at our business center. 자,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어떻게 푸냐면 호텔의 층별 안내가 이렇게 시각 자료로 주어져 있고 대화를 들어보면 남자가 문서 출력할 때를 찾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비즈니스 센터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 짝을 이루는 보통 3층 이걸 답으로 찾는 겁니다. 자, 전체 내용을 이번에는 쉐도잉 할게요. 쉐도잉 여러분 방법 알고 있죠?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하기. 바로 따라 하세요.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리스트형 시각자료, Excuse me, is there some place in the hotel where I can print some documents? I need to do it right away. You can use a printer at our business center. 자, 잘 들으셨죠? 자, 다음에는 지도형 시각 자료. 이번엔 도표가 아니라 지도의 형태로 시각 자료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회의실, 사무실 1, 주방, 사무실 2, 그리고 문, 비품실, 사무실 3, 직원 휴게실, 사무실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사무실의 배치가 나타나 있는 배치도, 평면도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서 어떤 게 맞는지 답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지도형 시각자료, 자, 바로 대화 듣겠습니다. 먼저 남자가 Well, Well, I have no preference. Any recommendations? 제가 특별히 선호하는 게 없어요.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했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How about the office between the employee lounge and the supply room? 자, 뭐라고 했습니까? Employee Lounge, 직원 휴게실과 Supply Room, 비품실 사이의 사무실은 어떠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표를 보고 직원 휴게실, Employee Lounge와 Supply Room, 비품실 사이의 사무실 3번을 답으로 고르면 되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 번만 더 듣고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형 시각자료 전체 쭉 들어보세요. 한 번 더. 지도형 시각자료. Well, I have no preference. Any recommendations? How about the office between the employee lounge and the supply room?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면도가 나와 있고요. 배치도. 여자가 추천한 사무실. 대화를 들어오면 직원 휴게실과 비품실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정답이 사무실 3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여기 짧지만 쉐도잉 한번 해볼게요. 지도형 시각자료. Well, I have no preference. Any recommendations? How about the office between the employee lounge and the supply room? 자, 다음은 위치 관계 묘사 표현입니다. 이젠 표현이에요. 하나씩 따라 읽어볼게요. 위치관계 묘사 표현. Go straight. Go straight. 뭐죠? 직진하다 하죠. 다음은 Turn left. turn left. 하나 더. Turn right. turn right. turn left, turn right이면 좌회전, 우회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Next to. next to. 발음할 때 next to라고 하지 마시고 next to. T 발음이 두 개 겹치면 앞에 게 생략돼서 next to 이렇게 발음합니다. 옆에인데 바로 옆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옆에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On one's left. on one's left. 한 번 더. To one's left. to one's left. 자, on이나 to 전치사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고요. 이 one's는 소유격을 나타냅니다. 어느 쪽에 어느 편에 라는 얘기인데 left가 들어가면 왼쪽이고요. right이 들어가면 오른쪽이 되겠죠. 예를 들어 on your left 그러면 당신의 왼쪽에, on your right 당신의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씁니다. on 대신에 to도 가능하고요. 다음 At the end of. at the end of. 뭐뭐의 끝에. Across from. across from 맞은편에 라는 뜻인데요. 여기 right이 붙으면 right across from 그러면 바로 맞은편에. 이 right이 바로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In front of. in front of 뭐뭐의 앞에란 말이죠. On the other side of. on the other side of. 한쪽이 있고 the other side면 나머지 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Between A and B.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그죠? 아까 문제 풀면서 나왔었죠. 직원 휴게실과 비품실 사이에 있었죠. 자, 다음 First door by the entrance. first door by the entrance. 자, 이거는 출입구의 옆, by가 옆이란 뜻이죠. 출입구 옆 첫 번째 문에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을 때요. 위치를 묻는 문제.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여기 각각의 건물이 빌딩 A, 빌딩 B, 빌딩 C, 빌딩 D가 있는데 각각의 이 건물의 위치를 표현하는 문장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Building A is next to the hospital. Building A is next to the hospital. 위치관계 묘사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말이에요? A 건물은 병원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A 건물은 병원 바로 옆에 있어요. 자, 다음에 Building B. Building B is right across from the hospital. Building B is right across from the hospital. 그러면 B 건물은 병원의 바로 맞은편에 있다. 그죠? Right across from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로 맞은편에. 자, 그리고 C 건물. Building C is between the post office and the supermarket. Building C is between the post office and the supermarket. C 건물은 여기 조그만 글씨가 이게 우체국이에요. 포스트 오피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슈퍼마켓이거든요. 위에 카트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짓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 이 사퍼가가. 자, C 건물은 우체국과 슈퍼마켓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고. 다음에 D. Building D is on Main Street. Building D is on Main Street. D 건물은 메인 스트리트. 그러면 메인 스트리트, 스트리트이 붙으면 길 이름이에요. 메인 가에 있다. 전에도 얘기한 적 있죠? 스트리트를 한자로 거리 가짜를 써서 메인 가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교재는 그냥 영어로 해석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각자료 연계 문제까지 했고
다음은 practice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 맛보기, 교재.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Look at the graphic. 도표를 보시오. Which course will the man most likely recommend? 어떤 과정을 남자는 가장 추천할 것 같은가? 이죠. 자, course는 과정, 수업, 강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수업을 딱 봤더니 course title, 이게 강좌 제목, 과정 제목이에요. 타임, 시간이 나와 있고, 멘토링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은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도표를 미리 여러분들이 읽어 놔야 돼요. 읽어 놓고 대화를 들어볼까요? 자, 한 문장씩 바로 시작합니다. Which course are you interested in? 자, 어떤 강좌에 관심이 있으세요? 했더니, I'll just sign up for the one that best suits my schedule. 자, 영국 여자가 발음했는데 이 문제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마지막 단어의 발음이 스케줄이 아니라 영국식 발음은 schedule입니다. schedule. 한 번 더. I'll just sign up for the one that best suits my schedule. 들으셨어요? schedule. sign up for는 등록하다, 신청하다. 제가 바로 신청할 거예요. the one 부정대명사, 것을. 뒤에 대절, 관계절. 제 일정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신청할 거예요.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이 대절이 관계절이고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단어를 제가 몇 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 suit이라고 하는 게 명사면 슈트, 옷, 우리가 슈트란 말을 쓰는데 정장 같은 거요. 슈트가 아니라 영어 발음은 suit입니다. suit. 이게 명사면 소송, 옷, 그 다음에 suit, 뭐 적합하다 동사 되거든요. 수가 수송이죠. suit, 적합하다. 자, 여기 알맞다, 적합하다고 이 best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중요해요. 원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9세의 비교급이 better, 그 다음에 최상급이 best죠.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 그런데 well이라는 부사 있죠. 잘, well의 비교급도 better, 더 잘, 최상급도 best, 가장 잘, 이렇게 됩니다. 여기 사용된 best는 형용사 9세의 최상급이 아니라 부사 well의 최상급이니까 가장 잘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석 어떻게 했어요? 제 일정에 가장 잘 맞는 것, 즉 강좌에 바로 등록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자, 가장 잘이 뭐예요? 영어로 best. 아시겠죠? 자, 그 다음. Okay. When would you be available? 좋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세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I finish work quite late, so one that starts at 8 p.m. would be perfect. 제가 꽤 늦게 일을 마쳐요. 그래서 여기 원도 부정대명사죠. 뒤에 대절, 관계절, 8pm까지 8시에 시작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여자가 8시에 시작하는 걸 얘기했으니까 남자는 8시에 시작하는 강좌인 동기부여, 즉 대화 중에는 시간이 나왔지만 정답을 찾을 때는 어떻게? 이 단의 맞은편에 있는 motivation, 이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자, 대화 듣고 문제 푸는 방법,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방법은 자세하게 이 내용을 한 번 더 듣고 나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Which course are you interested in? I'll just sign up for the one that best suits my schedule. Okay. When would you be available? I finish work quite late, so one that starts at 8 p.m. would be perfect.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8시부터 10시라고 하는 8시 이후의 것이 좋겠다고, 8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니까 8시 이후 수업인 동기부여, 요거 고르시면 되겠죠. 모티베이션. 자, 문제는 다 풀었지만 전체 내용 쉐도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쉐도잉. Which course are you interested in? I'll just sign up for the one that best suits my schedule. Okay. When would you be available? I finish work quite late, so one that starts at 8 p.m. would be perfect.